뭐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셔갈 수 있는지 예술에 대한 담론 형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오늘은 사랑, 예술, 정치의 실험 파리잔 1940에서 50 곽원효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stor. Dès qu'on dit Sartre, on dit aussi Simone de Beauvoir, le castor pour ses amis. Depuis 36 ans, les deux écrivains se voient tous les jours. Ils sont un couple intimement lié et à la fois très libre. Pour préserver leur intimité, mais surtout parce qu'ils se sont voués au travail, ils ont instauré dans leur vie une organisation de fer. Tous les matins, chacun travaille seul de son côté. 사랑, 예술, 정치의 실험 파리잔 1940에서 50 예. 굉장히 긴 제목의 책을 긴 소개해 제목이죠. 주셨어요. 예. 왜 이 책을 소개해 주셨나요? 이 책 안에는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 우리가 살아가야 될 단초들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와 지금 1940년, 50년대 프랑스 풍경이 굉장히 비슷해요. 1940년에 프랑스 파리가 독일로부터 점령을 당하고 아마 43년에 다시 해방이 됐죠. 그 상황과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상황, 역사적 상황들이 굉장히 비슷한 맥락 안에서 이 안에는 이른바 파리의 지성인들, 그러니까 사르트르, 보부아르, 까미, 피카소 이런 예술인들 그리고 사상가들 또 정치인들의 어떤 뒤적거림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세세하게 표현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와 다른 점은 이제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 새로운 대안을 찾는 책인데 어떻게 찾아갔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 대안의 형식들을 보통 이 책에서는 사랑의 형식, 예술의 형식, 정치의 형식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그 하나의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지금 우리처럼 이념적으로 아니면 어떤 경제체에 대한 의견들 이것들이 서로 막 갈라져서 막 이렇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 그런 노력들 이 안에 보이거든요. 우리하고 차이점은 독일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레지스탕스를 활약했던 공산주의자 반대표에 있던 드골파들 이 두 개의 지형이 공존하면서 치열하게 토론의 장을 열어갈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안 됐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 점령했다가 독일이 물러가면서 그대로 남았잖아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러가면서 신작 통치 이루어졌고 결국은 이쪽은 공산주의, 이쪽은 자본주의 이래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한 이념체계가 저쪽을 배척시켜버리는, 배척하고 금지시켜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하나의 공론의 장이 사라져버린 그런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프랑스처럼 남아있었다면 우리 사회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궁금증도 생기더라고요. 엄청 많이 달라졌을걸요. 그죠. 예. 지금의 모습과는. 그럼요. 왜냐하면 개인이란 것은 사실 삶에 경험했던 것들, 그 사회의 결과물이거든요. 과거의 분단이란 형식이 아니고 함께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인식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갈등 이런 것도 사라졌을 테고 많이 달라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이 보부아르를 중심으로 한 그 여성의 타자성을 벗어나는 그 과정들, 사랑의 형식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명 깊게 다가왔고 이러한 역사성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제 여성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은 결국은 어떤 신체적 형식이 아니라 사회적 형식의 성을 젠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젠더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 매몰되지 않는 독립적인 여성을 꿈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우리 모습을 보면 아까 타자성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타자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외부의 한 간섭 속에 있는 외부의 어떤 억압을 제거를 시키는 게 사르트르였다면 지금 우리 같은 자꾸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자신을 제도라든가 법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런 데 자꾸 위탁을 시키려는 쉽게 말하면 남성의 자리를 빼앗는다 그러죠. 그 남성의 자리를 빼앗는다는 것은 그거는 사르트르가 원하는 세계가 아니거든요. 독립적인 것. 그러니까 이부와 관계없이 여성의 존재 가치를 갖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어떤 사랑의 형식이죠. 그런 형식을 추구했던 게 사르트르였죠.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선생님 자꾸 예. 사르트르라고 해서 사르트르, 보부아르 사르트르 하면 보바르 하고 연상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게 보바르 원했던 사랑의 형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한참 사귀고 있을 때 둘이 싸웠대요. 그때가 페미니즘 논쟁이 엄청 격화될 때였거든요. 제가 그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여성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보바르 제2여성을 읽어라. 책이 2권이다. 이후 선생님의 아들로 사는 게 만만치 않네요. 뭐, 보부아르의 책을 또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려 그러면 보바르 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대부터 그렇죠. 현대까지의 남성 여성의 문제에 관한 사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것들을 쭉 읽어내야 되는 거지. 그냥 단순히 그냥 감으로. 근데 감으로 그냥 들리는 말로 아니면 그냥 그 언론에서 흘리는 말로 그냥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하죠. 엄청 위험합니다. 페미니즘 사랑의 형식도 담론체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데만 휘말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형식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보바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도 많죠. 네, 너무도 재밌어요. 에피소드 엄청 많습니다. 너무도 재밌어요. 너무도 많은 풍부한 에피소드들이 네, 있어서 맞습니다. 그동안 읽었던 프랑스 작가들의 작품들이 좀 훨씬 더 깊게 이해가 되는 예,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같이 웬만 연결이 되니까요. 네, 뭐 사르트르 작품도 그렇고 예, 까미도 그렇고 예. 베게트도 그렇고 예, 베게트도 그렇고 참 다 연결이 다 되죠. 그 다 팔이 그 생강의 왼쪽 언덕에 있던 사람들. 네. 아니면 파리 자안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강북 좀 해당이 되나요? 그렇죠. 강북 쪽이죠.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들 인문학 한다고 강북 쪽으로 강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강남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던가요? 저는 사실은 파리 좌안이니까 이쪽의 가치를 힘을 더 쏟는 편인데 아, 네. 그런데 실망도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청년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 꿈이 강남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 파리 좌안 읽어봐. 왜 생강 좌쪽에 있는 형식들 그 좌쪽에 있는 형식이 뭐냐면 사상의 모색들 예술의 형식 이쪽 강북에 다 몰려 있거든요. 반대로 우한이라 그러죠. 우한은 경제적 도시예요. 자본의 가치가 그렇죠. 모든 걸 지배하는 예, 거죠. 네. 돈의 가치가 지배하는 게 우한이거든요. 근데 좌쪽에 가보면 골목길도 더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왜 행복한가를 이 책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 가치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강북을 발전시켜서 강남처럼 만들자. 안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가치들을 찾아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 친구들은 저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냐면 아직 살만한 모양이네. 이렇게 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이게 자안이나 강북이나 어떤 이제 저는 지방에서 올랐잖아요. 극복해야 될 어떤 지향성의 문제, 예. 자본성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구조 속에서. 그 구조 안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만 받아들인 거죠.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람들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청년들 너무 힘들어요. 청년들은 바로 삶의 문제와 경제 문제가 바로 앞에 그렇죠. 맞닥거리기 때문에 더 힘든 것 같아요. 사르트르가 제3정당을 창당하는 과정도 좀 나오잖아요. 예. 그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를 하는 그 예. 철학자의 모습 예. 또는 인문학자들의 모습 또는 예술가들의 모습이 저는 또 인상이 깊었거든요. 예. 그게 어떤 정치의 형식이기도 하고 예술의 형식과도 맞닿아 있어요. 우리는 보통 흔히 예술을 바라볼 때 순수한 미감적, 미적 이상을 추구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삶 속에 발을 딛고 있는 거냐 순수와 참여 논쟁들이잖아요. 현재 우리나라는 순수 쪽에 좀 가 있지 않나요?
예술가들이 정치 얘기하는 것, 철학자들이 정치 얘기하는 것, 이게 어느 정도 약간 금기시, 터부시 되는 예. 그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정치 형식이라든가 사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예술의 형식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예술 쪽에서는 과거의 어떤 미적인 이상, 그걸 충만한 걸 예술이라고 생각할까? 그런 생각을 저도 계속 고민을 하거든요. 보니까 예술에 대한 담론 형태가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정립시켜 나가고 이게 예술이야. 예술은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담론처럼 이야기되고 사람들 인식을 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세워놓았던 것. 특히 이것도 이제 분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있는데 참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절단시켜버린 거죠. 인식을 전환시켜 나가야 돼. 그런데 예술 쪽에서 사상이나 정치보다도 예술 쪽이 너무 더뎌. 스스로,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예술인들이.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그 예술의 형식들이 변하는 것도 막 나오잖아요. 네네. 이른바 초현실주의의 작가들이 독일이 파리를 점령하자마자 전부 다 짐 싸가지고 도망갔죠.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30에서 40%가 뉴욕에 남았대요. 돌아오지 않고. 예술의 형식과 사실은 정치의 형식이 맞물리는 거죠. 해방 이후에 미술계를 점령했던 사람들이 현실주의 예, 예술. 굉장히 현실에 기반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거기에는 그 파리 시민들의 또는 유럽 사람들의 부채의식도 좀 담겨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부채의식도 많이 담겨 있죠. 결국은 지키던 사람들은 현실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었구나. 이 책을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 미래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책. 아, 우리는 서로 대립해서 격하게 대립하거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정치 형식도 그렇고 예술 형식도 그렇고 사랑의 형식도 그렇고 남녀의 문제 그런 형식도 마찬가지고 남, 여, 좌, 우, 자본주의, 공산주의, 개인주의, 사회주의, 사적생활, 공적생활, 개인사회 이렇게 계속 대립만 해나가면 절대로 창조, 생성, 새로운 형식들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들레즈 같은 경우는 그걸 반기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반해가지고는 어떤 형식을 새로운 형식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설령 이쪽으로 가면 A 쪽으로 가면 B 쪽에 문제가 생기고 B 쪽으로 가면 A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형식들이잖아요. 제3지대로 가야 되는데 예. 서로가 배척을 해버리는 예, 서로 배척하고 금지하고 배제식 이런 형식들은 문제가 많은 거죠. 벗어나가면 탈기표라고 그래요. 한쪽의 기표를 벗어나서 탈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모색하고 생성해내는 것. 바로 그것들을 이 안에 바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시고요. 그냥 단순하게 한번 독서로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간 토론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아니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중요한 작가들이 너무 많아서 엄청 많아요. 그 예. 작가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넘어가려면 쉽게 읽어 그래서 나갈 책은 아니에요. 저는 이거 토론할 때 작가들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미 대부분 개인 많이 아시잖아요. 인문숲이잖아요. 숲이죠. 숲.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어허. 보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담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Depuis près de 10 ans, Sartre prépare un essai sur Flaubert, où il tente de faire une synthèse, et c'est à son engagement d'intellectuel, de toutes les méthodes que nous avons pour connaître un homme, que ce soit les évidences qu'il donne sur lui-même, le marxisme, la sociologie et la psychanalyse. Mais en même temps, Sartre s'engage tout entier dans la lutte pour la paix et l'indépendance du Vietnam. Il a accepté de présider le tribunal Russell qui doit juger les crimes de guerre au Vietnam. Alors, pour